하중기씨 간명 사례 하나 분석해 보겠습니다. 남편은 섣불에 바쳐 사망하고 자식은 개에 물려 사망했던 사례입니다. 여기서 하중기 씨가 간명했던 이 사례는 운을 보는 것이 아니고 남편과 자식에 대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을 볼 때는 항상 월제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월지 축토에서 신 인수가 의로 이렇게 투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인수격이 되겠죠. 네, 인수격입니다. 인수격이 지금 평관을 이렇게 대하고 있죠. 거느리고 있습니다. 인수용살. 또 그 옆에 식신이 또 있죠. 그래서 인수용살이 대식상 그런 명칭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운 보는 법에서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이고 지금 하중기 씨가 분석했던 것은 남편과 자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남편을 보는 법이 약간 다릅니다. 운 보는 법하고 남편하고 자식 보는 법은 좀 달라요. 무술은 평관이지요. 평관이 이렇게 관성이 술, 축, 그래요. 관성이 여러 개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개가 나와 있다고 해도 일주하고 관련이 있어야 남편이라 할 수 있고 관련이 없으면 그것은 관성, 취업이나 아니면 관사, 관제 이런 것을 보는 글자입니다. 여기 원국에서는 무술이 임자하고 주로 관성이 관련이 있는 것은 합이 대부분이고 또 몇 가지 방법으로 관련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데 여기서는 일단은 축은 좌축합으로 이렇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국에서는 축이 남편인 듯 보여도 상황에 따라서 무술이 남편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운에 의해서 운에 무술이 먼저 동하면 무술이 남편이 됩니다. 계해대운에 계해대운을 보면 결혼운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계해에 해녹신이 일간의 녹신이 나타났습니다. 일간의 녹신은 일간을 대리하기 때문에 주로 일간의 주변의 일, 특히 결혼 정년기라면 결혼운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자일지가 또 이렇게 계수로 이렇게 나타났다면 더더욱 그것은 계해대운이 이 사람의 결혼대운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해대운에 일단 결혼운이 되는데 이때 무술 계해대운의 대해대운과 이 무술하고 관계는 무토가 계수와 이렇게 합의되기 때문에 무술이 남편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국에서는 남편이 아닌 것 같아도 운에서 남편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남편은 무게 합의되기 때문에 일지하고 합의되는 것이죠.
친절합니다. 사이가 좋다 하고 이렇게 하준기 씨가 이야기를 했고 내방한 사람도 그렇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무술은 연주에 있는 그런 관성이기 때문에 하준기 씨의 간법은 연주에 배우자가 있으면 그 배우자는 멀리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간명을 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남편은 첫 남편은 먼데 있는 남자구나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렇다고 했습니다. 또 너의 남편은 너하고 아주 사이가 좋고 그리고 대릴 사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무술이 대릴 사이가 되는 것은 일지가 양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일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일지에 양인이 있으면 일인이라고 하는데 일인이 평관을 만나면 이 평관이 이 일지하고 무게 합의되어 친절한 상태고 또 머리를 숙이고 들어오기 때문에 대릴 사이라고 그렇게 본 것입니다. 여기서 수정해야 되는 내용은 친절한 것은 무게합 때문에 그렇게 본 것이고 일지의 무토가 자수의 개수가 있죠. 개수하고 합의되면은 대릴 사이가 되는 상입니다. 여기서 이 무술이 계해를 만나서 계해 대운이 결혼 대운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임술 대운이 오늘 이야기의 주제입니다. 임술대운. 임술대운에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임술대운에 30세 정묘년에 남편이 사망하고 3년 뒤에 경호년에 또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하고 34세 신비년에 큰 아들이 사망을 합니다. 자, 그럼 임술대운에 어떻게 해서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났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술은 또 하나의 결혼의 상이 있습니다. 계해대운에 해수가 일간의 녹신이기 때문에 결혼을 의미하는 글자가 있었고요. 또 임술대운에도 임수가 일간의 녹신이 또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일간의 녹신이 나타나면 그것 역시 결혼으로 봅니다. 그런데 또 확정적인 것은 임술대운에 술토 관성이죠. 술토 관성도 같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 명확한 결혼운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임술대운은 결혼이 나오고 계해대운도 결혼이 나왔다면 이 사람은 2번 결혼을 할 그럴 팔자입니다. 그러면 임술대운에 다시 재혼을 한 그 남자는 여기서 누굴까요? 역시 무술입니다. 무술이 2번째 재혼한 남자를 그대로 표현하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즉
두 번째 만난 너의 남자도 대릴 사이구나 하고 이야기를 하면 되고, 먼 데 있는 남자고 너보다 나이도 많구나 하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실제 온 사람은 두 번째 남자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남자도 무술인 이유는 임술대운에 술토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축토가 들어왔다면 당연히 축토의 상을 이야기하면 되겠지만 무술에 술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첫 번째 남자도 무술이고 두 번째 남자도 무술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실제로 나이가 한 10년 정도 많구나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얘기했어요. 연주에 남편이 있으면 멀다, 그리고 연상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연상인데 나이가 한 10년 정도 차이가 난다 하는 것은 대략적으로 이 무토는 5이기 때문에 무토가 두 개 이렇게 겹쳐져 있고 통근해서 강하면 한 10년 정도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임술대운에 다시 결혼이 나타났다면 또 임술대운에 나타난 이 징후 자체, 결혼이 나타난 이 징후 자체가 전 남편과 헤어졌다는 것을 상징하지요. 다시 결혼운이 나타나면 이별 아니면 사별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중기 씨는 여기에서 사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별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술토가 무술의 묘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중기 씨의 그런 그 간명을 보면요, 거기에 하중기 씨는 이 12운성을 아주 유효적절하게 잘 활용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술 자체가 무토가 술토 위에 앉아 있는 그런 상이지만 이 무술이 또 술토 묘지가 보임으로 해서 이것은 헤어짐이 아니고 사망한 것이다 이렇게 추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술대운은 결혼의 징후도 있고 또 남편 사망의 징후도 나와 있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자식의 임술대운에 나와 있는 것은 자식의 사망도 나와 있는데 그것은 축술형으로 그렇게 본 것입니다. 여기서 축술형은 계고에 대한 이론인데요.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축에서 축술형이 만나면 여기서 정화가 투출을 하죠. 또 신금이 투출을 합니다. 이렇게 투출하면서 화가 금을 그거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계고법입니다. 계고는 삼명통에 그리고 그 이전 연해자평 그리고 그 이전 명통부 그리고 그 이전 명서들이 여러 번 강조를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계고법에 대한 것은 제책 형충파해 합 간법에도 있고 또 삼명통의 연해자평 등 여러 명서들을 찾아보면 됩니다. 축술형에서는 일단 토가 술토가 동하는 이런 문제도 있고 축토가 동하는 이런 문제, 즉 축토, 술토도 물론 작용을 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화가 금을 극하는 이런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축술형에서 금이 지금 손상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자식궁의 손상으로 보면 됩니다. 즉 축은 시지 축은 자식궁이죠. 식신상관이 손상되는 것도 물론 자식의 사망으로 그렇게 봅니다. 여기 지금 현재 천간에서도 신금이 을목을 극하는 이런 상이 있죠. 이것 자체가 자식 사망을 뜻합니다. 또 천간을 그렇게 보지만 지지에서도 연지는 연주는 조상이고 을주는 부모이고 일주는 자기와 자기 가정, 시주는 자식, 또 시지는 자식궁, 자식을 대변하는 글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축토, 이 시지 축토가 시지에도 나오고 월지에도 이렇게 두 개가 나왔어요. 그런데 두 개가 나왔는데 축토 위에 상관 자식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중기 씨는 이 축토 두 개 나와 있는 것 순서대로 연부터 연월 일시를 순서로 잡죠 보통. 그래서 축토의 신금 손상 이것을 자식궁 손상으로 본 겁니다. 토는 손상이 없지만 그 안에 금의 손상도 역시 자식궁 손상으로 봅니다. 이렇게 해서 축술형은 자식이 사망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간에서는 을극금을 하지요. 천간에 상관이 파손을 당한다는 상이 있고 지지에서 또 토가 신금을 극하는 이런 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틀림없는 그러니까 마지, 시지 축은 동생이고 월지 축은 형인 거죠. 그래서 마지가 사망한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신금이 지금 을을 극하는 이 상에서 지금 보면은 신금이 을을 극하고 을이 또 무평관도 극하죠. 삼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됐을 때는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신이 을을 극하기 때문에 을이 무를 극하는 일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보면 실패합니다. 신이 을도 극하고 을이 무도 극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신이 을을 극하지만 을은 인묘진 동방운이 되면 손상된 것이 다시 살아납니다. 손상이 돼도 손상된 오행이 나타나면 그것이 복구라고 하는 기본 개념은 기초 때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이 을을 극하고 을이 무를 극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여기 또 을이 무를 극하는 상이 하나가 있죠. 이것이 바로 또한 남편이 사망한다는 하나의 상입니다. 그러면 을은 상관이고 자식인데 아들이고 자식인데 이 아들이 죽는 상이 신극을에 하나가 있는데 이 신금이 작동하는 시점이 언제냐 이게 중요하겠죠. 저 신금이 작동하는 그 시점은 당연히 신유술 이렇게
대운이 됩니다. 신유술 서방금 이 안에 30년 안에 자식이 죽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그럼 이 30년이 나오면 제일 먼저 술대운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그런데 술대운에 축술형으로 자식궁 파손이 원국에 있는데 또 대운에서 술토가 나옴으로써 바로 첫 대운 임술대운이 자식도 사망한다 하고 봤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임술대운에 남편과 이혼하고 임술대운에 재혼하고 임술대운에 자식이 사망한다는 이 세 가지 징후가 임술대운 하나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그 연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천간에서 을이 무를 극에서 남편이 사망한다는 징후가 하나 나와 있지요. 을극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을을 조심해야 되겠죠. 그런데 임술대운에 남편이 묘지에 들어가고 또 재혼하는 것 자체가 남편과 헤어짐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을극무에서 을이 나타나면 을세운이 나타나면 좋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30세 바로 정묘년에 남편이 사망을 했습니다. 을이 왕지죠. 가장 왕할 때. 그리고 인보다 을의 시점으로는 인보다 묘가 더 가깝습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인으로 보기도 하지만 묘가 을의 바로 시점이 됩니다. 실제 30세 정묘년에 첫 남편이 사망을 합니다. 3년 뒤에 경호년에 결혼을 하지요. 이때 이 술토가 관성의 묘지지만 묘지처럼 보이지만 10년 동안 다 묘지에 있는 건 아니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10년 안에는 그 안에 사옴이 남방세운이 되면 그때는 술토가 왕성해지는 겁니다. 술토관성이 왕성해지면 그때가 결혼운인 거죠. 바로 경호대운에 이 오가 술을 또 대변하는 하나의 시점입니다. 대변하는 글자예요. 또 술이 작동하는 시점은 오고 오가 작동하는 시점은 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을이 작동하는 시점은 묘, 이렇게 보죠. 경호년에 술토가 왕성해지기 때문에 물론 그 전에 4년부터 이야기가 오고 가고 안면이 있을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 중에서 경호년에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재혼하는 남자는 유정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계해 대운에 만난 이 남자는 무계합이 되기 때문에 때 만난 남자는 친절합니다. 사이가 좋아요. 일지와 합의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재혼운에 나타난 임술대운에 나타난 이 남자는 합의되는 상이 없습니다. 임술. 요 상만 우리가 보면은 녹신이 나타나서 이것을 결혼을 상징하고 관성이 나타나서 또 역시 명확한 결혼을 상징하는데, 이것은 그냥 자기 집에 이 임일간에게 이 술은 지지죠. 그러니까
임일간의 지배, 술토는 또는 가정, 일지, 가정, 집, 또 배우자, 배우궁이라 그러기도 하죠. 이렇게 보는데 거기 그냥 들어와 있는 남자예요. 관성이 합의되거나 임하고 합의되거나 이럴 만한 것을 추정해 볼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는 그냥 집에 들어와 있는 남자라는 의미로 재혼한 너의 남편은 친절하지는 않구나 하니까 실제 그렇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경오년에 재혼을 하고 그리고 또 재혼한 다음에 신미년에 자식이 또 사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식 사망한 시점이 신미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왜 신미년이 자식 사망 시점인가 하는 걸 잘 보면요, 신축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신축에 신인수가 을 상관을 그가는 상이 하나 있지요. 이 상을 그대로 재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명리를 보면서 신축의 재현은 신미고 신미가 나타나는 시점은 신축이고 서로 이렇게 그 시점을 뜻한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돼요. 즉 임술대운에 축술형으로 자식이 사망한다 하는 상이 하나 남아있기 때문에 신미년은 보통의 연도가 아니고 신극을이 작동하는 세운의 시점이 되기 때문에 이때 자식이 사망했다 하고 이야기를 했고 온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온 분이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제 남편이 어떻게 죽었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해요. 이때 하중기 씨는 솥불에 받쳐서 죽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식은 개에 물려서 죽었구나. 그 소리를 듣고 오신 분은 통곡을 하고 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면서 맞습니다, 선생님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야기 도중에 울면서 이야기하는 도중에 맞습니다 하고 이야기는 하지만 남편이 죽은 것은 솥불에 받쳐서 죽은 것이 아니고 말에 받쳐서 죽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중기 씨는 솥불에 받쳐서 죽었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을축이라는 이 상을 보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을축의 을은 축은 소를 뜻하지요. 그래서 소 위에 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 뿔의 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을이 무를 그가는 것은 소뿔에 받쳐서 죽었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사주 팔자와 대운까지 10개의 글자를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말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참 추정하기 어렵죠. 그런데 이 축은 또 우리가 오의 상이 있습니다. 축과 오는 같습니다. 그래서 말에 받쳐서 그렇게 죽었다 하고 그렇게 그런 논리는 나올 수가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말에 받쳐서 죽었다고 얘기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솥불에 받쳐서 죽었다고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개에 물려서 죽었다 하는 것은 이 술이 이 개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축술형은 개 술 속에 있는 이 정화가 축 속에 있는 금을 그거는 화극금의 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개가 물은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축토는 자식궁을 뜻하고 자식궁이 파손이 되면 자식 사망을 보는데 그 자식궁이 파손된 직접적인 원인이 정화가 극했기 때문에 개에 물려서 사망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도대체 그러면 명리라고 하는 것이 50만 4천 개나 되는데 그 많은 명조 중에서 축술형이 수없이 나올 텐데 그때마다 다 개에 물려서 죽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많은 시간을 생각해 본 결과 이것은 이 맹사들이 알고 있었던 한 구결에 있는 내용이 아니면 어렵겠구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맹사들이 가지고 있는 구결에 보면 이러한 상이 있으면 그것은 동물로 볼 수가 있다라는 뭔가 있었던 것이죠. 또 하나는 들은 얘기인데요. 예전에 간명을 업으로 하시는 분은 아침마다 일어나서 괴를 하나 뽑았다고 합니다. 그 괴의 상이 10개자 개가 나오면 그날은 긍정적인 말을 하고 다들 폐가 나오면 그날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리를 보다가 보면은 아주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동명이인도 있을 수가 있죠. 지금 동명이인 같은 경우는 사망 시점이 1차, 2차 이렇게 나오는데 1차인지 2차인지 참 애매한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그날 아침마다 깨끗이 씻고 그리고 자리에 앉아서 하늘에 기도를 하고 그리고 괴를 하나 뽑아 봐서 나온 그 이야기에 하늘의 뜻을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매한 것이 나오면 이때는 긍정적인 대답을 하거나 아니면 부정적인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때 그 괴상 밑에 어느 한 글자가 일상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자축, 인묘, 진사, 우미, 신유, 술, 해 중에서 만약에 그 12개의 그 지지 중에서 왕이 될 만하다 할 수 있는 호랑이가 만약에 인이 나왔다고 하면은 그날은 동물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그 구결 내지는 그런 보는 방법이 있었다면 오늘은 이야기할 때 동물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알 수 있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마침 내방자가 남편이 어떻게 죽었을 것으로 봅니까 했을 때 을축의 상을 보고 바로 축이 소이고 소위에 을이 있는 것을 보고 솥불에 받쳐 죽었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그날은 축술형을 보고 개에 물려서 죽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